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화학에서 이런 평형 문제에서 농도를 계산하거나 평형 상수값을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하는 요령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요 13의 6절 평형 문제의 풀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평형 문제를 푸는 단계별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응의 균형 반응식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식을 쓰게 됩니다. 평형식은 평형상수값 계산하는 그 식이죠. 그걸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농도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반응 지수를 이제 평형 지수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Q를.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할 것인지 역반응이 우세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 놓고, 그다음에 평형 농도를 이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계속 그 계산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응물들이 X가 반응했다라고 한다면은 생성물들은 얼마가 생성됐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셔가지고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형 농도를 마지막에 이제 평형식에다가 대입해서 미지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 검사하는 방법은 계산된 평형 농도로부터 주어진 K 값이 얻어지는지 얻어지지 않는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첫 번째 퀴즈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퀴즈는 요 13장 화학 평형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요 정도 문제들은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예를 한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몰의 H2와 6.000몰의 F2를 3리터 플라스크에다 넣어서 3몰, 6몰이니까 요거는 1몰 농도가 되는 거고요. 3리터니까 1몰 농도, 얘는 2몰 농도가 되겠네요. 플로리나 수소를 만드는 반응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이 반응 온도에서 평형 상수값은 1.15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초기 농도가 그러니까 얘는 1몰, 그 다음에 얘는 2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없는 상태죠. 제로. 반응식은 먼저 이렇게 썼고, 평형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여기 써 있는 그대로고요. 평형식은 이렇게 반응물 농도 곱에 생성물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농도는 H2는 1몰이고요. 그 다음에 F2는 2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HF는 없는 상태예요. 제로. 자, Q 계산 후 이동 방향 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로니까 이 값이 제로가 되겠죠. 분명히 이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서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평형 농도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처음에 초기 농도는 1몰, 2몰 있었고 이건 제로 있었는데요. 거기서 x만큼 반응하면 이것도 x만큼 반응하겠죠. 그럼 이제 얘가 2x가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1-x, 얘는 2-x. 그 다음에 2x가 생성됐다. 이 요 수치들을 이제 여기 평형식에다가 대입해서 미지수 x를 계산해 내시면 되겠고요. 계산된 그 미지수가 바로 여기 반응한 물질들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1에서 x를 빼고 2에서 x를 뺀 다음에 2x만큼 계산해서 다시 그 농도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는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농도를 평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계산한 값들 이렇게 해서 x를 구하고요. 요 x를 구하고 그 x를 구한 게 아마 0.968인가 봐요. 0.968몰 이걸 계산해내고 최종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는 3.2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1.032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HF는 원래는 0.968몰인데 2를 곱해서 1.936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걸 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대입했을 때 여기 x가
0.968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대입했을 때 이 값들에 의해서 1.13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 수치하고 0.02 정도 차이가 나네요. 0.02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비슷하게 나왔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제 그 풀이 과정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계산되는 과정, 뭐 근해 공식까지 쓰고 있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함수의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근해 공식이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근해 공식으로 풀었더니 x가 뭐 2.14하고 0.968 두 가지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2.14는 될 수가 없겠죠. 처음 초기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가 반응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제끼시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x는 2.14몰이 될 수 없다. 1몰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것만 이제 반응에 참여한 농도로 넣어주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0.968. 그래서 또 다른 예제가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압력이네요. 평형 압력. 어떤 온도에서 수소기체와 아이오딘 증기로부터 아이오딘화 수소기체를 만드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기압의 HI하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기압의 H2 및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의 I2를 5리터 플라스크에 섞었을 때 모든 화학종의 평형압력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기체하고 아이오딘 증기래요. H2하고 I2가 반응해서 HI 이거 HF를 쓸 뻔했네요. 저는 이걸 좀 지우고요. HI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거 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대로 써주시고 H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평형식은 이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2 곱하기 I2 이렇게 해주시고 예 HI의 제곱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형 상수가 1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1.00 곱하기 10의 제곱. 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니까 예 그대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식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압력으로 했네요. 여기 제가 농도를 썼네요. 그러니까 농도를 압력으로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를 ATM로 이것도 ATM. 저기는 ATM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ATM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초기 압력은 얼마였을까? 여기 초기 압력이 여기 써 있네요. 요것들이 초기 압력이에요. 초기 압력. 그래서 HI는 5 ATM,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ATM. 그 다음에 H2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 그 다음에 I2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써있죠 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Q 값을 계산해 본다면 이대로만 대입했을 때 Q 값은 대입해 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이죠. 5 곱하기 10의 3승이면은 1 곱하기 10의 제곱보다는 큰 값이네요. 이거는 역반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역반응. 역반응이라 하면 결국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이게 줄어들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x. 그러면 여기에선 2분의 1x하고 2분의 1x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역반응이 일어난다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있었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써드린 것처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고 이 얘네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2x가 없어지면은 x가 생기겠구나. 또는 여기에 x가 없어지면 여기 2분의 1x, 2분의 1x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수 값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때
식은 평형에서의 식은 이런 식으로 x만큼 생겨난 두 개하고 2x만큼 사라진 걸 해주시고 이걸 평형식에다 대입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식을 대입해 가지고 x값 미지수 x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3.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풀어 주시면 돼요. 압력이 3.55를 여기다가 더해준 값, 여기도 3.55를 더한 값, 여기는 3.55 곱하기 2를 여기서 빼준 값을 계산해서 각각 평형에서의 압력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 HI는 빼준 값이 이렇게 해서 4.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건 4.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건 4.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수치를 대입해 보니까 99.9가 나오네요. 99.9. 99.9는 맞냐? 그 얘기죠. 그게 맨 처음에 물어본 게 평형상수가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이건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100. 99.9면은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수치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다. 제대로 잘 계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가 작은 개의 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OCL이 NO하고 CL2로 변환되는 이런 반응에서 1몰의 NOCL을 2리터 플라스크에 넣었을 때 평형상수 값이 1.6 곱하기 10^-5 5승이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평형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평형상수 값이 되게 작네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작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으면 똑같습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평형식은 1.6 곱하기 10^-5승이 NOCL의 제곱 분의 NO의 제곱 CL2 이렇게 되겠죠. 초기 농도는 NOCL은 1몰인데 2리터에 넣었으니까 0.5몰로 환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넣어줬다는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제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Q 값을 계산해 보니까, 예, 0이니까 이게 0 값이었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0.5몰 농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EX가 여기 개수만큼 사라지겠죠. EX가 사라졌을 때 이거는 EX가 생기고 이거는 X가 생기네요. 이 값들을 평형에서의 농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 평형식에다 다시 대입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0.5 마이너스 2x의 제곱 분의 2x의 제곱 곱하기 x 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서 근데 이거를 왜 그냥 그대로 2x를 빼고서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0.5 자체로 이렇게 했느냐면은 워낙에 작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평형 상수 값이 워낙에 작죠. 0.5보다도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 1000분의 1보다도 작나요? 예, 아무튼 그래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 값 자체가. 그래서 이 반응이 아직 많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EX 값이 0.5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그거를 0이라고 0으로 가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근사치로 푸는 겁니다. 여기 써 있네요. K 값이 작기 때문에 X 값도 매우 작을 것이다. 따라서 0.5-2x는 0.5랑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풀면은 1 곱하기 10의 제곱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x에서 0.5에서 1 곱하기 10의 2승을 빼주면은 그냥 거의 근사치로 초기 농도랑 비슷할 거고 NO가 이 정도, CL2가 이 정도 생길 거야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은 그대로 1.6 곱하기 10의 5승이 그대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값이 매우 작을 때는 이렇게 반응에 참여한 농도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근사치로 풀어도 크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형상수, 평형 문제를 풀어서 평형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평형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르샤틀리에의 원리인데, 르샤틀리에 원리는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평형에 있는 어떤 개의 변화가 가해지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해 있는 어떤 개의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세상이랑 똑같습니다. 전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전철 칸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전철 칸의 한쪽에는 사람이 많이 타 있고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다. 꽉꽉 차 있고요. 이쪽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통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 역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많아지면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의 어떤 외부에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정반응, 역반응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평형 이동의 원리라는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이게 평형 이동의 원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는 평형 이동의 원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N2하고 H2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이런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외부로 열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N2H2 및 NH3 혼합물에 있는 NH3의 질량 백분율의 온도와 전체 압력에 대한 의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도를 먼저 보시면 400도씨에서 300기압, 400기압, 500기압으로 기압을, 압력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NH3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압력을 높여주니까. 근데 500도씨에서는 역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양은 줄었어요. 600도씨에서는 더 줄고 있죠. 이렇게.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떨어질까? 비율이 더 떨어질까? 생성물이 점점 줄어들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발생한 열 때문에 그래요.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열이 발생해요. 근데 열을 또 줘요. 그럼 이 열을 없애려는 방향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NH3의 평형 농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그러나 낮은 온도에선 이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절충을 찾은 게 이 정도, 400도씨 정도겠구나. 그렇다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은 수동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평형이 자꾸 이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적어도 50% 이상의 수동률이 얻어질 수 있는 이 정도 온도가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변화의 영향, 그러니까 르샤틀리의 원리, 평형 이동이 일어날 때 농도가 변화됐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N2하고 H2, NH3가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N2만 더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늘어났으니까 이걸 없애려는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해지고요. 평형에 도달했는데 만약에 H2를 없애버려요. 이걸 막 줄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더 생기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H3가 다시 이쪽으로 역반응을 진행시켜서 이걸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평형이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도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네요. 그래서 평형에 있는 어떤 계에서 반응물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정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평형상수식이 반응물 분의 여기에 생성물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평형상수인데 이 상수값은 변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반응물 농도를 증가시켜요. 이걸 높이게 되면은 이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성물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생성물의 농도를 막 증가시켜 버리면은
생성물이 너무 많은데 얘는 일정화해야 되니까 반응물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변하는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반응물 농도를 감소시켜 버리면 역반응이 일어난다. 방금 했었던 얘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성물 농도를 감소시키면 정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만나서 C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얘네들이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C가 계속 생성돼서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C를 자꾸 없애버리는 이걸 없애버리는 반응을 계속 진행을 시켜버리면 얘가 끊임없이 계속 C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걸 계속 없애버리면 끝까지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평형 N2하고 H2하고 만나서 NH3를 만드는 반응에서 각 화합물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0.399, 1.197, 0.202 이거랑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N2를 갑자기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N2하고 H2가 더 많이 반응을 해서 이 농도가 늘어나는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399에다 1몰을 넣어줬어요. 1.399가 됐고 얘네들은 그대로. 그럼 이 반응 지수식에다 딱 넣어보시면 1.399만 늘어났죠. 다른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이게 1.7로 평형상수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에서 평형상수 값이 어디 갔나?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처음에 주어진 평형 농도로부터 평형상수를 계산하면 5.96 곱하기 10-2승인데 1.7로 숫자가 줄어버렸죠. 줄어버리니까 지수가 반응 지수가 어찌됐든 작아진 거라서 정반응이 이제 또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N2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Q는 K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 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산을 생략하고 다음 결과만 요약하면 이렇게 된대요. 0.399에서 1몰을 넣어줬더니 평형이 도달하고 나면 이렇게 농도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1.399에서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기도 1.197에서 줄어들었고요. 얘는 202에서 0.202에서 0.304로 늘었죠. 이런 식으로 정반응이 진행되기가 쉬워진다 그 얘기죠. 여기다가 N2를 넣으면 이렇게 N2하고 충돌할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더 진행돼서 암모니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은 N2를 첨가하는 게 걔는 N2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없애는 게 N2를 반응시켜서 NH3로 바꿔주면은 어쨌든 N2가 첨가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형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르샤틀리의 원리를 사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자, 비소는 광석을 탄소와 반응시켜서 고체 AS4O6를 만들고 이것을 탄소로 환원시켜서 만든대요. 자, 이 비소 이 산화물 요거하고 6개의 탄소가 고체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때 기체들이 생성되죠. 그럼 기체들은 보시다시피 비소 기체하고요.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네요. 다음 각 조건의 변화에 따른 평형 위치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를 첨가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게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는 어쨌든 생성물이에요. 이거는 생성물. 생성물이 늘어나는 충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물이 늘어나는 충격이니까 생성물이 늘어난 충격을 없애는 방향은 역반응이 진행되겠네요. 얘는 역반응이 진행되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탄소 또는 육산화 사비소를 첨가하거나 제거할 때 이렇게 되는데요. 아, 이게 지금 고체들이기 때문에 이 고체들은 평형에 도달해 있어도 이게 불균일 평형이에요.
불균일 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불균일 평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같은 상태의 것들에는 영향을 주지만 다른 상태 이것들은 그냥 고체 덩어리로 있는 거라서 평형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농도로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영향 없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비소기체를 제거하게 되면 생성물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정반응이 우세해질 겁니다. 생성물이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생성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해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이 생성물이 생기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반응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역반응이겠죠. 그래서 역반응이다 보시면 되겠고 B는 여기 써 있네요. 순수한 고체의 양은 평형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체들은 불균일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식에 써 있기는 하지만은 평형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D는 비소기체를 제거하면 평형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이 정반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하시면은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갈지 역반응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압력 변화의 영향 이렇게 나왔네요. 압력을 변화를 시켜줬을 때 자, 기체 반응물 또는 생성물을 첨가하거나 또는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했을 땐 또 어떨까? 그래서 그냥 압력만 높이는 거예요.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전체 압력은 높이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 압력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체를 넣어서 압력만을 높였다고 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체계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기체계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은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의 농도나 부분 압력이 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몰수를 줄이는 방향,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기가 쉽다. 그래서 몰수를 줄이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부피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변화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인데 그 중에서 비활성 기체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건 지워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기체 반응물을 첨가했어요. 그러면은 기체 반응물이 첨가됐으니까 생성물로 진행되는 정반응이 우세해질 거고요. 또는 생성물을 첨가했어요. 그럼 역반응이 우세해질 거고요. 제거하는 건 앞에 농도랑 똑같아요. 반응물을 제거하면 역반응, 생성물을 제거하면 정반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 부피 변화를 시키는 건 이런 상태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죠. N2하고 3H2가 만났어요. 반응 전에는 질소기체 한 분자, 수소기체 세 분자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4부피, 내부피에 해당하는 기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성물은 어때요? 2부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압력을 많이 높여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높이면은 내부피로 있는 것보다는 2부피로 있는 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반응이 조금 우세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앞에 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 암모니아 표 보시면 여기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다 똑같은 온도지만 400도, 500도, 600도 전부 다 일관되게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수동률이 조금씩은 더 증가해요. NH3가 어쨌든 압력을 높일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쪽 두 분자의 부피보다 요 한 분자의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정반응이 치우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예, 여기. 그래서 오른쪽에는 두 분자가 있고요. 왼쪽에는 네 분자가 있으니까 압력의 영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응지수 Q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4분의 1 kp로 변하게 돼서 원래 평형상수 값보다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부피를 줄여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O2가 N2O4로 변하는 이 평형 반응에서요. 이게 갈색이고 이건 무색이랍니다. 근데 이 실험을 보시면 이거 옆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주사기 내부에다가 NO2를 채우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걸 갑자기 주사기 피스톤을 팍 누르면 이렇게 이 색깔이 부피가 줄어들면서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진해지는데 놔두면은 다시 연한 색으로 이렇게 변한대요. 처음보다 오히려 좀 더 여기가 약간 어두운데 아무튼 원래는 처음보다 좀 더 연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확 누르니까 이 전체에 들어있던 갈색이 압축이 돼서 더 진한 색으로 변하지만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부피였던 NO2가 3부피짜리인 N2O4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색깔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무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르샤틀리에의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또 예제로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각 반응에서 부피가 감소할 때 평형의 위치가 이동하는 방향을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반응에 따라 액체 3염화인을 합성할 때 이렇게 부피가 감소할 때예요. 부피가 감소하면은 여기는 지금 전체 합쳐서 7분자 상태인데 여기는 솔리드로 되어 있네요. 고체니까 부피에다 포함시키지 마세요. 그럼 여긴 6분자만 있는 거고요. 이건 액체죠, 액체. 액체니까 액체도 역시 부피로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요. 부피를 그럼 감소시켰을 때 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건 그래도 정반응이 진행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체 5염화인을 합성할 때 CCl3하고 Cl2를 만나요. 다 기체들이네요. 여기는 두 분자, 여기는 한 분자죠. 부피를 줄이면 두 분자로 있는 것보다 한 분자로 있으려고 하겠죠. 정반응이 역시 우세해지겠네요. 3염화인과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반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기체들인데 여기는 네 분자네요. 합쳐서 이쪽은 요거 한 분자하고 요거 세 분자 여기도 네 분자죠. 부피를 감소시켜도 이 반응에서는 특별히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부피들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풀이를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반응에서 평형이 정반응이 우세해질지 역반응이 우세해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외부 영향에 따라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용기의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된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열을 가해줬죠.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가해준 열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얘는 발열이에요.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또 줘요. 그럼 열이 안 발생하는 쪽, 한마디로 역반응이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고요. 흡열 반응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CaCO3가 열을 받아서 CaO하고 CO2로 변하는 이 반응에서는요. 열을 가해주면은 이 열을 얘가 계속 흡수해서 이쪽에 열이 없죠. 이쪽에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쪽으로 정반응이 우세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합성의 K값 이렇게 나왔고요. 5, 600, 700, 800 이렇게 됐을 때 K값이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래서 농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압력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 그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온도 변화의 영향을 또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N2O4가 NO2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 반응에서 무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보시면 그냥 이거는 뜨거운 물인 것 같고요. 가열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물이네요. 차가운 물. 얼음에다가 올려놨죠. 근데 뜨거운 쪽에서는 어때요? 갈색이 진하죠. NO2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투명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N2O4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00도씨에서 많은 양의 NO2가 존재하여 플라스크는 뚜렷한 적갈색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0도씨에서 평형은 무색의 N2O4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감소했을 때는 왼쪽에 무색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N2O4가 열을 흡수해서 NO2가 되려고 하는데 열을 막 가해주면은 점점 NO2로 자꾸 가겠죠. 열을 없애버리면 자꾸 N2O4로 가겠네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이걸 가해준 거고 온도가 낮을 때는 이걸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대화형 예제 13의 15번 르샤틀리에의 원리 사용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다음 각 반응에 대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을 딱 보시자마자 이 느낌은 이건 열역학에서 배웠었던 거죠. 델타 H가 플러스 값을 가졌네요. 델타 H가 플러스란 얘기는 이 델타 H 값은 아까 보셨던 그 열량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델타 H는 내부 에너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 중에서 반응 후에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이 화합물의 에너지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흡열입니다. 흡열 반응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98이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발열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흡열은 더 정반응이 우세해질 거고요. 발열 반응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델타 H의 부호가 양이므로 이 반응은 흡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너지는 반응물로 볼 수 있으며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정반응이 우세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반응은 발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열 반응. 발열에서는 열이 발생하니까 역반응이 우세해질 것이다 했었죠. 이렇게 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온도에 따라서 K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 평형 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